안녕하십니까. 생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분노했고, 그만큼 외로웠고, 그만큼 보고팠고, 그만큼 그리웠고, 그만큼 사랑했다. 마이크가 참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게 이제 그 DJI 미니가 여기서 살려 그러면 한 8,000페소 정도 했고, 보야 미니인데 이게 이 라자다에서 2,000원에 산 것 같아요. 2,000원에. 그러다 이제 이게 쌍으로 마이크가 되어 있는데, 한 개는 떨어뜨려서 또 고장이 났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좀 사용하고 보니까 이게 이 피크 노이즈라고 그러죠. 이게 새소리 나는 게 이게 이제 쭉 하는 게 백색 노이즈라는 게 있고, 이제 피크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귀를 때리는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역시 싸구려라는 게 그렇죠. 이제 한국에 쿠팡이 있고 중국에 이제 테무나 알리가 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는 라자다가 있는데, 보통은 필리핀에는 후불제가 많아요. 이렇게 물건을 받아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너무 사기치는 게 많죠. 보이스 피싱도 사기를 치는 거고, 앙헬레스에서 한 번은 여기 좀 싼 숙소가 없나 하고 찾아봤었는데, 거기서 한번 사기를 당했었어요. 근데 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숙소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받아내기는 했었지만은, 인터넷은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요즘 보면은 뭐 테무나 뭐 이런 알리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뭐 엄청 싸게 이제 팔았는데, 결국은 쓰지도 못하는 게 온다 하는 게 그런 게 있고,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동아일보 신문에 났다더라 하면은 믿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문에 났다더라 거짓말이다. 맛집 기행이 있었죠. 어느 관광지에 가면은 TV에 나오지 않은 맛집 이렇게 써놔. 아유, 전부 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자, 매스컴들이 반성을 해야 돼. 완전히 이 세상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게 매스컴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네요. 할 수 없죠, 뭐. 왜 이렇게 이 도박을 하는 거는 이렇게 폭파가 잘 될까? 대부분 다 폭파가 되고, 어디 뭐 사기치는 그런 또 유튜브들만 남아가지고, 야, 저런 거에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몰릴까? 누가 얼마를 땄다더라. 그것도 억 단위로 땄다더라. 이런 데는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야. 야, 인간의 탐욕의 심리.
나도 행여나 저렇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별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참.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치를까? 그 심리적 상태는 무엇일까? 이 공포와 분노라 그러죠. 공포와 분노.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공포심. 그리고 옆에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던 전우가 다치고 죽는 것을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죠. 저놈의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분노한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쫙 했더니 구글에서 이제 제미나이를 선전을 하기 위해서인지 첫 화면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한번 물어보자. 이 분노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네. 그것은 분노는 위협. 그래 공포죠. 공포. 좌절. 불공정함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는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며 자신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분노라는 거죠. 적절히 조절하면 변화의 동력이 되지만은, 그렇죠? 이 생방할 때 화가 약간 났어야지 이게 배팅이 크게 나간다 그러죠.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억제하지 못하면 관계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분나가지고 너무 빵빵 때리면 개틀된다. 따이 난다 이거죠. 이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명상법이나 대처 기술이 궁금하신가요?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대처법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명상법이나 대처 기술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분노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두 가지 명상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긴장된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길게 숨을 들어 마신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유기라 그러죠. 유식이라 그러거든요. 머무를 요자에 기운 기차서 유기라 그러죠. 유식. 머무를 유자에다가 숨쉴 식자 해가지고 유식이라 그러죠. 8초 동안 입으로 휴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이대로 따라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그 제미나이나 뭐 챗 GPT나 뭐 이런 게 다 수동적이죠.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를 입력한 거를 종합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 이 잘못된 정보가 많죠. 그래서 또 잘못된 정보가 재확산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뭐 따지고 보면 또 이게 그 AI라는 게 거짓말을 재생시키는 큰 이렇게 역기능이 있다 하는 게 이게 문제라 돼 있죠. 478 호흡법, 증명되지 않은 호흡법이죠. 그것을 뭐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은 뭐 잘하고 있는지 뭐 잘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초보자나 일반인이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대중이 하기에는 참 위험성이 많은 거죠. 이 바카라에서 돈 땄다 하는 얘기하고 같죠. 증명되지 않는 거죠. 돈을 땄는지 안 땄는지 할 게 뭐야. 보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 늑망령 걸리죠. 이 7초 동안 숨을 참는다. 유기를 하는데 그 유기를 잘못하면은 이게 횡격막에 그 무리가 가가지고 늑망령 걸리기 쉽죠. 아주 위험한 게 유기한다는 거, 숨을 참는다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 숨을 참는 동안에는 그 숨을 내뱉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소가 다시 몸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몸을 더 상하게 하는 수가 있겠죠. 이 호흡을 해가지고 생긴 이 독소는 빨리 내뱉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초 동안 슈 하고 입으로 내뱉는다는데 뭐 단기간에는 확 뿜어내니까 좋지만 호흡법에 있어 가지고 호흡이라는 것은 코로 해야 됩니다. 코로.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라고 있는 거고 입은 뭐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입이지 입으로 숨 쉬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숨 쉬라고 입이 생긴 건 아니죠. 입의 역할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라고 생긴 입이죠. 호흡은 이 코로 해야 됩니다. 코로 해야지 제대로 된 호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관하선이죠. 관하선에서 또 뭐 알아차림 뭐 명상이니 뭐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본방은 간화선이죠. 간화선. 이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모습이죠. 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이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화났구나 하는 거라고 감정 이름을 붙여 거리를 두고 또 신체를 스캔을 해보게 된다. 분노로 인해 뜨거워진 가슴이나 꽉 친 주먹근 신체의 방을 그대로 관찰을 해보게 된다. 또는 흘려보내기, 감정을 폭풍우처럼 잠시 지나가는 날씨로 여기며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어느 집 개가 짖느냐 하고 본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봐. 남의 일이다 이거죠. 화내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직 AI는 AI가 아니죠. 저게 이 창의적이지 못하죠. 사람들이 입력한 그것을 종합해서 보여주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골 살 때는 문에 한지를 바르죠. 가을 이렇게 따뜻한, 추석 전에 보통 많이 하죠. 9월 달 정도 되면은 햇볕이 따사로울 때 문을 새로 하죠. 이제 아기들 키우고 그럴 때는 아기들이 문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침 발라가지고 뚫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내가 아기 때 많이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산지를 새로 바르고 추석을 맞이하고 겨울을 준비하죠. 그럴 때 이제 코스모스 꽃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 문골이 있는 데는 조금 강도가 좋으라고 겹으로 바르는데, 거기다가 겹으로 바르는 데다가 코스모스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덮어서 하면 예전에 이쁘게 보이죠. 예전 어머니들의 한 가지 소박한 지혜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죠. 인간이 이제 또 살아가는 데는 더하기 빼기가 있다고 그래요. 더하기 빼기가. 결국은 살아가는데 더하느냐 빼느냐, 더하느냐 빼느냐, 자꾸 더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더하는 건 또 좋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제 왜 빼기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기라고. 자, 나한테 재산이 자꾸 더해가면 좋죠. 지식이 자꾸 쌓여가도 좋죠. 그럼 곱하기와 나누기는 결국 더하기와 빼기를 편리하게 하려는 거죠. 구구단이라는 게 뭐냐? 더하기를 쉽게 하라고 만든 것이죠. 나누기는 이제 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살이는 더하기와 빼기만 알면 된다 이거죠. 살아가면서 더하기는 본능이죠. 본능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죠. 더하기를 곱셈으로 불리는 것이 이제 생명의 본질이다 이거죠. 탐욕이죠. 빨리 뭘 더해보려.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빼야 되죠. 싼다 그러죠. 오줌 싼다, 똥 싼다. 비만, 너무 많다. 숨 쉬는 것도 이것도 더하기 빼기죠. 더했다가 뺐다가. 그러다가는 소멸하죠.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인생은 참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곱셈과 나누기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왜 분노하느냐? 피곤함, 서운함, 기대감, 자존심이 얽혔을 때,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분노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공포심이 생길 때 분노하게 되죠. 공포심이.
공포심이 나에게 위험이 가을 때 내가 반격을 해야 되겠다. 화가 나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서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든다 하는 썰을 내놓았었다 그랬죠. 분노하게 되면은 이 판단한 영역이 꺼진답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내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저런 늑대 같은 인간에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년대. 이 내가 만든 말 같아요. 그때는 이 대학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또 유행어 퍼뜨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던 시절이죠. 또 그것을 또 개그맨들이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떠들면은 또 자기가 근데 창의적인 얘기들은 다 그 대학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죠. 하는 내가 본정씨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지된 또 다른 내가 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또 조건 따라 사라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좀 더 그 구체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그냥 한번 재미없는 얘기를 복습 겸 삼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군인들이 왜 싸울까 하는 얘기를 곰곰이 생각했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해서 그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